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5년 상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 소장의 주식 세뇌 탈출이란 내용으로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요. 시끌벅적한데, 자, 상호 관세라고 그래요. 상호 관세. 야, 너네들이 관세를 20% 물리면 우리도 20% 수입 품목에 대해서 20% 물릴 거야, 이런 거죠. 미국과 우리나라는 FTA 체결이 됐기 때문에 거의 무관세거든요. 1기 때 맞추고 2기,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이제 들어섰어요.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요,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게 트럼프의 정책인데,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뉴스 매체들은요, 일단 월가에서 뿜어대는 그런 기사들을 똑같이 반복해서 전 세계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품 수지를 가지고 트럼프가 초등학교 1학년 3반 애들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왜 일을 저렇게 벌이고 있을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100이라는 숫자를 수출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미국에서는 한국에, 즉 우리가 수출 100이라는 숫자를 수출을 하고 미국으로부터 50밖에 수입을 안 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50이라고 하는 상품 수지, 그러니까 무역 수지, 상품 수지, 이 적자분만큼에 대한 2분의 1, 그래서 25% 관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물론 모든 경제에 관련된 분들은요, 허탈하죠.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요, 저는 다르게 보는 관점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저도 많은 뉴스를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만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관세를 많이 물리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을 올리겠죠. 그죠? 가격을 올리겠죠. 그리고 관세만큼 붙은 게 소비자 가격에 붙어버리면 물가 상승에 또 국민들은 더 힘들겠죠. 아니요. 경기 침체냐 물가 상승률이냐. 그러면 미국의 중앙은행은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그러면요, 금리를 인하해야 됩니다. 인하해서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되겠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물가 상승이 돼버리면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반대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전략, 계략은 뭐냐? 자, 그동안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돈을 풀었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요,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빅스텝, 울트라 스텝, 그래서 아시죠? 엄청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달러 발권을 하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중앙은행 패드가 금리를 계속 올려버리면 전 세계는 그만큼 힘들겠죠. 그래서 자, 코로나가 끝났어요. 이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려야죠. 제가 이제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10년물 국제금리가 코로나 이전에는요 0.5%였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4%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즉 그 돈을 가진 자, 그러니까 즉 딥스테이트들의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민초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항이다. 트럼프가 하는 그런 정책은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이었고요. 그렇잖아요. 부동산 재벌인데 자기도 이 내용을 알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자 월가에서는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전 세계 증시를요, 패닉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주가가요, 급락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들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락을 합니다. 그 여파로 전 세계 증시가 휘청휘청한데요. 자, 트럼프가 그래도요, 끝까지 꺾이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미국의 패드, 중앙은행과의 싸움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자 자, JP모간이나 골드만삭스에도 슬슬 이제 보고서를 낼 때 어떻게 지금 내느냐. 자, 이대로라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 어떻게 한다.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자, 지금의 이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자,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지난주와 이번 주와 큰 차이점은요, 예,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글로벌, 예, 전체적인 글로벌 랠리에서, 에브리싱 랠리에서 우리나라만 소외됐고 3년 동안 가지 않았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향후 주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요, 일단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3년 동안 가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물려있던 그 종목들은 빨리 회복을 할 거고요. 자, 이제 6월 3일로 이제 결정이 이제 된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정확하게 2달 안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동안 2달 동안은 또 여러 가지 또 변동성은 심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심한 그 뒷면에는 우리가 뭐가 있느냐. 앞으로 펼쳐질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코스피는요, 지금부터 1956년에 1953년 전쟁이 끝나고 56년에 12개의 종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대한민국이 잘 꾸려왔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노태우 정부 1990년도에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지수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요. 자, 여러분들 아시는 다우 지수와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지수가 니케이 225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와 다우 지수는요, 주식이라고 하는 지수는요, 뭐로 산출을 하냐면, 자, 보세요. 주식수 곱하기 현재 가격수를 그렇죠. 곱해서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격만 가지고 나타나는 게 다우 지수와 니케이 지수죠. 자,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자, 일단은 노태우 정부까지는요, 우리는 그 이름하여 군부 정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전두환 정권까지는 이제 독재였기 때문에, 예, 군사 독재 정부였죠. 그렇다가 보통 사람이 나왔어요. 노태우 정부. 그때부터 우리가 5년 단임제가 시작됐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문민정부, 그래서 5년 단임제, 새로운 세상, 우리가 억압에서 풀려나서 민주주의로 간다라고 해서 시작됐는데요. 1993년부터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 여러분 아십니까? 예, 코스닥이라고요. 1996년도에 코스닥이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코스피는 그때 당시에 상장이라고 그랬고요. 코스닥은요, 등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코스닥 상장이란 말을 쓰지만 그전에는요, 등록이라는 말을 썼어요. 코스피 상장, 코스닥 등록.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코스피를 상장시키려면요,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상장을 못한 애들이 다시 코스닥에 상장을 했죠. 그래서 1996년에 김영삼 정부 들어서 코스닥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IT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예, PT라고 그래요.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리고요, 컬처라고 그래서요, 뭐 영화 산업이나 뭐 그런 쪽이 들어온 게 바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1997년 우리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렸고요. 98년도에 드디어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하는 바로 IMF를 맞게 되죠. 그러니까 96년도에 왜 그걸 미리 그거를 탄생시켰을까라고 저는 좀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자, 어쨌든 이제 그 다음 정부,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열심히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탄생한 게 우리가 벤처 열풍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예, 벤처 열풍. 그래서 그때 당시에요,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졌죠. 벤처 열풍. 그래서 엄청나게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요, 엄청난 큰 손실을 입었던 때가 또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수라고 하는 건요, 기준 100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2000포인트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상장된 그 주식 수를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배 정도 올랐구나, 그런 얘기인데요.
코스닥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요, 급등했다가 벤처 열풍이 식는 바람에, 이제 거품이 꺼지는 바람에 폭삭했죠. 그래서 폭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이. 그러자 노무현 정부 들어서 2004년도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요, 100포인트 기준이 37포인트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은 마이너스잖아요. 가치 자체가. 그러자 어떤 일을 벌였느냐. 야, 그냥 10배수 튀겨. 코스닥은 100포인트가 아니라 1000포인트 기준이야 라고 만든 게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어떤 일을 만들었느냐. 지난 방송에서도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이냐. 특례상장, 즉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특례상장. 그러니까 조건이 되지 않고 그 회사가 어렵더라도 일단은 상장을 시키자. 왜? 일단은 코스닥이 망가졌기 때문에 1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로 10배수를 튀겼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600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더 기준 지수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뭐 2000포인트 할 겁니까? 10,000포인트 갈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4년도 2월부터 특례상장, 기술이 있는데 돈이 없다.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다. 그런 종목들로 인해서 많은 시장,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화면으로 가서 칠판으로 가서요, 제가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화면으로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만 잘 들으시면 주식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돈이 없어요. 돈이 어떻다?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이 회사는 돈이 필요한 회사예요. 돈이 필요한 회사가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돈이 없는 회사와 돈이 필요한 회사가 있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 갑니다. 이 두 회사가 상장된 회사인데 어느 날 자, 우리가 예를 들자고요. 유상증자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하자고요. 자, 유상증자를 하는데 첫 번째 돈이 없는 회사가 유상증자 한다라는 거는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빚을 갚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회사는요. 악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돈이 필요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요. 장사, 매출액, 영업이익이 매출이 잘 되고 회사가 물건이 잘 팔려서 공장을 하나 더 짓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쓰기 위해서 설비, 즉 공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돈이 필요한 회사와 돈이 없는 회사는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자, 돈이 없어. 자, 두 번째, 돈이 필요해. 이해 가셨죠? 자, 돈이 없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특례 상장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5년 연속 적자 회사에 뭐 이런 회사들, 그죠? 100원에 뭐 자본금도 뭐 13억 이런 회사가 100원짜리가 어떻게 5만 원, 7만 원에 상장을 합니까? 아시겠죠? 액면가가 100원인데 5만 원에 공모가를 만들어서 상장을 시키면 따상 시켜놓고 그러면 그 5만 원에 거래된 그 금액에서 100원을 빼면 그 나머지가 자본 잉여금이에요. 회사라는 거는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잉여금을 만들어야지 자본 잉여금을 만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특례상장, 즉 신성장 기업 중에서 자, 보세요. 5년 연속 적자 이런 회사는요. 돈이 없는 회사가 상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잘 뜨고 영업이익이 잘 가는 이런 회사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면 상장시켜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또 받게끔 하고 또 그분들의 배당도 주고 주가도 올려서 큰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주식 시장이지. 5년 연속 적자 이런 회사들이 돈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죠? 이 시장에 코스닥 시장에 또 코스피 시장에 들어와서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건요 전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몇 자 적어 봤습니다. 그러면 자, 이 화면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하고 얘기를 가보자고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라는 회사가 빗썸의 최대 주주죠. 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비덴트에 대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1일 공시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요. 비덴트라는 회사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37,000원 찍고요. 2,900원 찍고 쭉 가서 3,320원에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비덴트라는 회사도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살아날까? 안 상장 폐지라잖아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거래 정지 후 몇 개월 만에 24개월 만에 즉 2년 만에 두 번째 실질 심사를 돌입했고 상패 여부 본격 심사 들어간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다음 화면요. 자, 뭐라고 되느냐요? 자, 제가 지금 요점만 정리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56조 1항 3호에 따라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비덴트는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에 전 현직 임직원 4명이 얼마 510억 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횡령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면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자, 회사가 애시당초 돈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철저하게 이미 상장되기 전에 심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누가 피해를 보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죠. 무슨 회사가 막 이렇게 510억 원을 횡령합니까? 그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정지를 시켜놓죠. 그리고 지금 24개월이 됐는데, 그래서 뭔가 해결이 되고 다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상장 폐지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쫙 보시게 되면요. 일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좀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요. 자, 다시 한번요. 여기 보시면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요. 3년 연속 적자고 더 중요한 거 BPS라는 게 8,2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200원. 그래서 BPS 대비 저는요. 2배 이상은 건들지 마라. 많아야 몇 배? 2.5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 세뇌타출 하나 더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자, 이 회사는요. 이화공영이라는 회사입니다. 매일경제에 나왔는데 이 회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나름대로 상장된 지. 자, 2000년 4월에 이때는 대통령이 누군지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얼마까지 갔었냐? 14만 1,000원까지 갔던 이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한때는 주가가 몇 배, 25배나 뛰었는데 결국 법원 기업회생 신청한 이화공영. 그리고요, 예전에 14만 원까지 갔었고요. 최근에는요, 2만 5천 원 갔다가 지금 1,6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게 놀랍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만 제가 이거를 좀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자, 보실까요?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좀 기억나십니까? 이거 좀 보십시오. 99.99%가 소액 주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조 정치 테마주. 그래요. 예전에 이 종목이요.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테마주였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정치인 테마주들이 난립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2달 동안 대선을 향해서 가는데요. 어지간한 종목들 또 전혀 관계없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을 흔들 겁니다. 꼭 재무제표 보시고요. 아무 생각 없이 주식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 99%가 소액 주주다. 원조, 자, 테마주, 정치 테마주.
이화공영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였더라? 자, 이명박 테마주로 묶이면서 몇 배까지 갔었다? 25배까지 뛰었던, 그러니까 금융당국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거를 철저히 막아야 된다. 저는요, 정말 안타까운 게 이제는 새로운 세상, 깨끗한 세상, 세상이 올바르고 따뜻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시공능력 평가가 134위, 자, 중경건설회사 이화공영이 회상 절차 신청했다. 그리고 2일날 여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일 이사 결정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지금 이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주권거래가 정지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원조 정치 테마주로 이름을 알리다가 전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테마주로 날리다가 최근에는 제가 이름을 뺐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거를 이제 이름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이름은 뺐습니다. 삭제했습니다. 땡땡땡 테마주에도 편입됐던 이화공영이 회생 절차 신청하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이 회사가 지금 거래 정지가 안 됐더라면요, 지금도 엄청나게 주가가 등락폭이 컸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화공영 전체 주주 15,322명 중에 소액 주주가 15,323명입니다. 자,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응? 15,326명 중에서 15,323명이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예요. 비율은요, 99.99%. 야,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내용을 보면요. 이 회사 계속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 이유로 감사 의견 거절됐다. 요게 이제 여기 투자한, 어디에? 여기 투자한, 여기. 자, 이렇게 보실게요. 이화공에 투자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원금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금 손실이 아니라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정치인 테마주들이 난립해서 여러분들 뭐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물론 정치인 테마주에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잘 보고 그런 종목들이 순간 정치 테마주에서 물리더라도요, 언젠가는 어쨌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은요, 재무제표를 보셔야 된다. 그런데 법정관리행 이화공영, 현금 보유, 1.5억의 오너 2인, 이제 1.5억은 1억 5천만 원이란 얘기죠. 오너 2명이 연봉이 얼마? 24억.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를 뛰어넘는다. 이거는 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회사, 이런 회사는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이화공영 사업보고서 보면 최삼규 이화공영 대표이사 회장은요, 지난해 보수로 12억 9,400만 원을 받았고요. 최 회장의 아들인 최종찬이는 11억 3,7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요게 이제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얘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이제 합법입니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말씀을 드리기는 싫고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곳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9.99%가 소액주주고요. 원조 정치 테마주 전 이명박 대통령 테마주로 무려 24배까지 갔다. 저는요, 다시는 대한민국 시장에 이번에 이제 어떤 분이 대통령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기대를 하는 게 어떤 금융당국 자체가 좀 바뀌니까 뭔가 좀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은요, 주식 세뇌 탈출이고 주식 세뇌 탈출 3714-2856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기준봉과 함께 어떻게 매매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세뇌 탈출이라는 내용으로요,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힘들었던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 너무 지쳐서요, 미국으로도 갔습니다. 서학개미. 일본으로도 갔습니다. 일학개미. 중국으로도 넘어간 개인 투자자들이 있었죠. 그걸 중학개미라고 하는데, 이제 들어오실 때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힘내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예, 그리고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와 공영을 왜 말씀드렸냐면, 정치인 테마, 지금 그런 종목들로요. 최근에 이제 보니까요, 나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어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분들 또 개개인 또 테마주가 형성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어떤 세력들이 규합해서 여러분들 돈을 빼앗아 들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재무제표는 꼭 보시고, 자, 이럴 때에, 자, 이복현 금감원장과 모든 금융당국은요, 자, 여기 집중해서 그런 친구들을 철저히 단속하고요,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게 금융당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기관이 금감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권 바뀌면 나는 뭐 그만둘 텐데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내용은요, 자, 화면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요, 바로 3714-2856이라고 하는 이 기준봉 매매입니다. 주가가 빠지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거래량 동반해서 이와 같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이걸 기준봉이라고 하고, 이 캔들의 시가와 종가와 고가를 형성하는데, 종가는 어떻게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종가는 7%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고가는 14%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고가와 저가, 즉 고가는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가 저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림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꼬리라고 그러죠. 윗꼬리 아랫꼬리라고 하는데, 저도 윗꼬리 아랫꼬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윗꼬리 의미 없습니다. 단지 종가가, 종가는요 결과라고 그랬죠. 끝난 가격이 7%로부터 무려 14% 이하로 만들어져야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캔들이 기준봉이 30% 상한가로 만들어졌다라고 그러면요, 2분의 1 지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러면 실예로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거를 좀 삭제해야 되는데요. 삭제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삭제할게요.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요, 그냥 얘기할게요. 노바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거를 좀 지워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는요, 여러분들 뭐 HT에서 나도 수학과 같은 증권회사를 사용하는데 나는 저게 왜 없을까?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넣어놓은 거고요.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기준봉이라고 그래. 기준봉, 이렇게 기준봉, 기준봉.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고 횡보하다가 이 밑에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없다가 기준봉이 나왔는데, 이 친구가 문제가 뭐냐면요, 30%가 나온 겁니다. 30% 나오면 안 된다고요. 30%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딱 반으로 갈려서 2분의 1 지점, 이 지점부터 매수가 들어가는 게 좋고, 가장 좋은 게 여기 이제 시가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우리는 시쳇말로 땡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매매가 이루어지느냐? 자, 이때부터 계속 매수를 하시는 거죠. 물론 이게 갭상승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팔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캔들은요 30%입니다. 시가로부터. 이해 가셨죠? 시가로부터 30%니까 여기서 사서 이 윗꼬리를 달게 되면요, 저 고가 윗꼬리 자체는요, 이 바닥 지점에서 30%가 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점선이 7%입니다. 뭐 종가로부터. 그리고요,
요 라인이 14%고요. 그리고 여기가 28%. 여기까지 보지 마시고요. 이 종목 노바텍이라는 종목은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정확하게 매도를 하고요.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는요. 내려와 줘야 됩니다. 어떻게 밑으로요. 내려와서 여기 바로 여기 7% 이하로 내려와 주면 우리가 이제 눌림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는 14%까지 가기 위한 어떤 점프력. 그래서 우리가 매집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준봉이 하나 남았는데 이쪽에서도 기준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요. 아직까지 2번이 남았다. 그리고 이 종가로부터 이 윗선은요. 56%까지 열어놓고 그 안에서 기준봉이 거래량 이렇게 동반되면서 기준봉이 몇 개, 3개가 발생하면 이 종목은 손을 놓는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매매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종가 부분이라고 하는 이 금액 대비 BPS 재무제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거래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PBR이 예를 들어서 0.6배다 그러면요. 무조건 BPS까지는요. 가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실을 때요. 비중을 실을 때 집중 투자를 할 것이냐, 분할 매수를 할 것이냐는요. 바로 재무제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회사든 그 회사가 돈이 없는 회사냐, 두 번째 돈이 필요한 회사냐, 돈이 없는 회사는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5년 연속, 4년 연속 적자 회사는 돈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여러분들이 돈을 막 퍼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매출액 영업이익이 꾸준하고 부채 비율도 오고 UV율이 많고 이런 회사가 지금 시작을 하고 기준봉을 알리는데 BPS와 거의 동일한 가격에 시작이 됐다라고 그러면 이런 회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좋다는 이야기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다시 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사실은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회사가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니면 이익잉여금이 많아가지고 뭐 무상증자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계속 3년, 5년 연속 적자 회사가 뭔 증자를 하고 하겠어요. 유상증자 빚 갚기 위해서. 어쨌든 그게 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재무제표 꼭 여러분들이 챙기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을 여기서 잠깐 보시면요.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자, 보실게요. 요렇게요. 횡보를 할 때는, 즉 횡보할 때는요. 밑에 거래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거래량이.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들 표시되는 이 부분, 자, 이 이평선은요, 그러니까 20일 이평이 20일 이평을 여러분들이 종가 단순을 놓고 보시든지 아니면 종가 지수를 놓고 보시든지 가중을 보시든지 여러분들 마음인데요. 20일 평균치를 뛰어넘는 약 3배 이상, 즉 20일 평균치의 한 3배 이상이 이렇게 들어와 줘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많은 주식의 성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종목을 무릎에 사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 보이나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는 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 저도요, 많은 성인들의, 주식의 성인들의, 그들의 일대기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자, 좋은 내용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격언들 많이 좀 참고를 하긴 하는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96년도에 왜 코스닥을 탄생시켰으며, 그 다음 해에 97년도부터 우리나라는 IMF를 맞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요. HTS라고 하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도요.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캡처해 온 겁니다. 그때가 97년도에 들어왔고 그리고 98년도에 우리나라는 IMF를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뭔가 짜여진 듯한 그런 스토리대로 넘어가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로 매매하고 계십니까? 바로 모바일, 그렇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우리가 집에서 하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은 PC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MTS는 휴대폰으로 하시는 거죠. 자, 영국에서 97년도에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면요. 헤드라인 파이낸스 타임즈에 드디어 대한민국 각 가정에 뭘 놓다? 카지노 기계를 한 대씩 놓다. 그게 HTS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은요. 각 가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5,150만 국민들 손에 카지노 기계를 손에 쥐어주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매매를 가느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자 어떻게 매매를 해 가느냐. 자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자 보실게요. 화면을 좀 크게 지금 표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기준봉입니다. 보실까요? 기준봉. 그리고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여기다 제가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7이고요, 여기가 1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요, 시가가 형성돼서 밑으로 빠졌죠, 그죠? 예, 100 사고, 200 사고, 300 사고, 400 사고, 500 사고, 흥부가 기가 막혀 샀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자, 여기 보시는, 여기 7% 이쪽 부분을요, 예, 돌파해 버리죠. 그러면 매도하시는 겁니다. 1차 매도하시고 다시 꺾이면서 윗골이 달거든 우리가 예, 종가 전 매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종가 전 매수를 이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말이죠. 아침에 여기서 또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기 7%를 한번 통과됐으니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몇 퍼센트요? 이 부분이요. 바로 14%. 이때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언제 또 매수를 하느냐? 이게 다시 꺾여야 됩니다. 꺾여서 이 14%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회해야 그때 다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거지 이대로 들고 가시는 거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하나를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 종목도요. 여기서 기준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준봉이 발생을 했어요. 어디서 발생했느냐? 여기서 기준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보니까요. 여기서도 나름대로 좀 캔들을 이쪽 단봉보다는요 나름대로 큰 캔들이 발생이 됐고 이 여러분들 보시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를 헌터라고 합니다. 헌터라고 그러고요 이 파란색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포크라고 얘기했습니다. 포크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은 건 뭐냐면요 바로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제가 포인트라고 했죠. 포인트 라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다 보니까 뭔가 흔적이 있더라. 흔적. 자, 이런 흔적. 그러니까 얘가 없다라고 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기준봉이 나왔다라면 우리는 무슨 투자, 몰빵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집중 투자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매수, 많이. 그랬더니요. 이 부분.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 부분을 제가 좀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매수에. 그러고요. 이 부분, 자, 차익 실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차익 실현 반드시 7%에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종목이 이내 윗골이 달면서 꺾이면 이거를 종가전 매수라고 했어요. 여기서 매수 많이, 여기도 매수 많이. 그 다음에는 어디서 매도? 예, 그 다음에는 여기서 매도. 여기는 여기는 14%라고 했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단타를 가르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준봉이 나오고요. 옆으로 가는 X축 자체가 기간이요. 꽤 길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자, 재밌습니까? 예, 그 종목이 그 종목 같아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종목입니다. 여기도 지금 기준봉이 나왔는데요. 기준봉 나왔습니다. 이쪽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 밑에 거리랑 없어요. 단봉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거리랑 동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똑같습니다. 3, 7, 1, 4, 2, 8. 저 위에 5, 6은 파란색 선이 될 거고요. 그러면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매수. 그리고 반드시 어디에 7%에 놓거라. 다시 매수.
그다음에 어디 놓거라? 예, 여기 14에 놓거라. 그리고 이렇게 29.94 상한가 같더라. 이쪽 윗부분이 여러분들 현혹하는, 여러분들은요, 이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 드느냐? 야, 차트 멋있다. 차트 죽인다. 그러고 여기서 매수를 하시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왔죠. 우리가 매도할 때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자,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는요, 외인과 우리가 기관을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되지 말고 자체적으로 스스로 기준 잡자 그 얘기죠. 밑에 하단에 자막이 하나 나올 건데요. 12일,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뵙고자 원합니다. 저는요, 저 멀리 대한민국의 심장인 대전에서 올라옵니다. 대전에서 올라오는데, 소규모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샵 3772 이쪽으로 아니면요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요 QR코드를 찍으시면 됩니다. QR코드를 찍으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시면 우리 담당 직원분께서 여러분들께 전화를 주시는데 전화를 안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격주로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일정 봐서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쭉 참석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과 이어질 그 내용들 이 화면 잠깐만 보고 저는 그만 마칠까 합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화면을 보시면 화면만 잠깐 한번 띄워주고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이 기준봉, 저 파란색 저 라인이요 56%입니다. 이 화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쪽에요. 이 캔들을 보시면요. 밑에 거래량은 바닥에 쫙 깔려서 일어나지 않는데 왜 갑자기 이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자, 뇌피셜입니다. 이 회사가 서류를 잔뜩 챙겨서 찾아갑니다. 한국거래소에 가서 인사하고 금융위에 가서 인사하고 저는 몇 월 며칠부터 어디까지 56%까지 날아갈 거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죠. 주식이라는 건요. 어떤 호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회사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서 갑자기 수급이 붙죠. 그러면서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그럴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요. 대다수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자, 지금 매수 위치 이때쯤 매수하면 좋겠네요. 라고 하겠죠. 그래서 주봉이나 보면서 월봉이나 보면서 직전 고점을 갔느냐 일봉도 줄여보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매물대를 확인하시면서 매수를 하실 텐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보실게요. 다시 이 화면을 이쪽 부분부터 제가 잠깐 확대를 좀 이 캔들만 잠깐 해보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봉이 만났어. 이 기준봉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작을 어디서 했어? 첫째 날. 7% 위에서 시작을 했어. 그럼 이거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다렸어. 기다렸더니 얘가 밑으로 내려왔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매수를 했어. 아셨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 여기가 7%인데 여기가 7% 라인인데 계속 부딪히죠. 그죠? 부딪히죠? 그러니까 이 7%는 어떤 접점 지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대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내가 점선을 표시한 겁니다. 제일 교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사고팔고 해서 계속 모아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여기가 14%거든요. 이때 팔고 다시 이 부분에 사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계속 부딪히는 모습 보이죠? 여기는 몇 %냐면요. 여기는 바로 이 자리가 여기가 28%짜리. 28%짜리. 그러니까 매도하고 또 사고 엄청 사고. 그런데 이 기준봉이라는 게 기준봉. 그러니까 이 신호라고 그럽시다. 신호. 이 화살표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부터 즉 종가로부터 56%가 가든가 아니면 이런 기준봉의 신호가 어떻게 화살표 신호가 3번, 한 판, 두 판, 3세판이 나오든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이렇게도 움직인다. 갑자기 네옴시티입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짓고 있는 그렇죠. 사막 한가운데 예, 아무것도 없는 허허 들판에 갑자기 빌딩이 들어서는 예,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종가로부터 몇 퍼센트 56%가 가든가 아니면 이런 기준봉의 예, 신호 화살표가 3번 나오든가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흔들면서 가면서 근데 꼭 지켜야 될 것은 56% 위에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이 화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왜? 왜? 누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그러면 진짜로 마지막 이 종목을 보고서 저는 설명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망망대해입니다. 예, 허허 벌판입니다. 똑같습니다. 허허 벌판이잖아요. 없잖아요. 거리량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획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종가가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종가는 7%부터 14% 이하가 돼야 된다. 근데 그 위치가 넘어서면 여기서 매수를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참 놀랍게도요, 7%까지 이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훅 꺾이죠. 일단은 1차 차익 실현하고요, 여기서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서 그 다음에 어디서 팔아요? 이 14%.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14%라니까요. 자, 이 방송을 보시면서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코스닥이 생겨난 지가 96년이거든요. 제가 본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기 시작한 거는 93년도고요. 어떤 데이터는 90년도에서 93년도부터 데이터를 축적하고 93년부터 정확하게 2001년까지 꽤 오랜 동안 저는 주식을 한 주도 사본 적이 없더라. 그래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여러분 대가들의 투자비법 매주 수요일 저녁 성수장이 진행하는 세뇌 탈출이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한 얘기를 좀 나누고 여러분들과 좀 친근하게 가기 위해서 제가 격주로 대전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